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해 드리는 이진함.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2021년 유의해야 할 노동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귀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정평 노무사 사무소 이형빈 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저기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21년 그 유의해야 할 노동법 관련해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최저임금이라든지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혹은 주 52시간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저임금 관련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저희 얼마입니까? 네, 시급 기준으로 8,720원입니다. 네, 이걸 월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네, 182만 2,480원이 됩니다. 음, 네. 작년에 최저임금이 이제 8,590원이었죠. 네. 올해는 이제 시급 기준으로 130원, 퍼센트로 따지면 1.5%가 오른 금액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1.5% 하면은 그렇게 큰 오름폭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폭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사실 이 방송을 하기 전에 기사를 조금 찾아보니까 최근 4년간 연 평균 그 임금 인상률이 약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올해가 1.5% 정도면은 크진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네. 그 최저임금이 사실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영세하거나 하면 적용 예외가 될 수 있나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최저임금이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노동 관련 법률은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연차휴가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음, 근데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서 모든 근로자에게 다 적용이 되는지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퇴임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그런 스토리를 제가 접한 적이 있었는데 또한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택배 기사님들도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모든 근로자분들에게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직군 중에 두 개를 약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택배 기사분들이나 보험 설계사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분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음,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거든요. 네. 그래서 택배 기사분들이나 보험 설계사분들, 뭐 예를 들어 킥서비스 배달 기사분들 이런 음, 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경비원에 대해서 일정하게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음, 현재는 감액 규정이 삭제가 돼서 경비원은 최저임금 100%를 모두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경비원분들은 적용이 되시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택배 기사분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네요. 예, 예. 예. 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수습 근로자 또한 이제 최저임금에 적용이 되냐라는 질문인, 네,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수습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네, 말해서 90%를 지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시급 기준을 말씀드리면 7,848원 이상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수습 기간 중 그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개월 기간의 기간제 근로자인데 수습 3개월을 정해놓고 3개월 감액을 한다. 네. 그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업무 내용 자체가 그 단순 노무의 종사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음, 단순 노무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습 기간이 큰 의미가 없이 습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 노무 종사자까지 수습 기간에 감액을 적용하게 되면 음, 수습 기간이라는 것을 약간 악용을 해서 최저임금 감액만을 위해서 수습 기간을 두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단순 노무 종사자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월급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연봉 계약자라 하더라도 대부분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들한테 또한 이제 최저임금을 계산을 할 때 그걸 어떻게 이제 산식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카페에 근로계약 체결 근로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시급으로 임금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렇죠. 본인이 9,000원이다, 그렇죠. 8,500원이다 명확하기 때문에 그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월급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8,720원과 비교를 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월급을 209로 나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월급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을 209로 나누면 그 시급이 나오는데 그것과 8,720원을 비교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상여금 또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매월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분기, 네. 반기 네. 뭐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만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도 일정한 금액만 포함되게 되는데요. 여기엔 약간 좀 복잡한 논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중에 27만 3천 원을 이상 그거를 초과하는 금액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40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27만 3천 원을 넘는 그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자, 이해하시면 다음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뭐 출장을 가게 되면 뭐 식비라든지 네. 교통비, 뭐 숙박비 이런 걸 지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 것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식대나 숙박비 이렇게 복리후생자 급부문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식비나 뭐 식대나 숙박비 이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만 4천 원을 넘는 금액만 이제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만약에 출장을 갔어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같이 공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식대도 지원받고 교통비, 네. 뭐 숙박비 다 지원받았는데 네. 그걸 다 합친 금액에서 합한 금액에서 5만 4천 원을 제하고 네. 예를 들어서 식비가 10만 원이고 교통비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 중에 5만 4천 원을 넘는 금액만큼이 최저임금에 네. 포함된다. 네. 올해 이제 뭐 적용되는 법 관련해서 네. 뭐 요것만은 꼭 알아두자. 뭐 여러 가지 내용 다 중요하지만 제가 전화로 상담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수습 감액 적용 부분입니다. 네. 사업주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여기에 수습 감액이 적용이 되는데 네. 그 부분을 간과하시고 이거를 적용을 해서 나중에 좀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숙지를 하셔서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궁금한 부분이 네. 사실 그러면 법 위반을 했을 때 네. 그런 어떤 제재가 있냐라는 부분인데 다른 민형사적인 조치라든지 제재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민사적으로는 최저임금 미달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무효가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걸 합의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시급 8,500원으로 근로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시급 기준으로 220원만큼은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미지급한 금액, 미달하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전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우선 근로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그 차익만큼을 지급해 달라고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보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그 미달한 금액만큼 사용자에게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용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고의적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지급을 하게 되면 문제없이 넘어가게 되게 되고요. 만약에 그런 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게 되면 처벌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